고혈압 약을 시작을 하면 평생도록 먹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잘못된 인식,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왜 그 말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면서 정확하게 혈압약을 한번 시작하면 먹어야 되는지 아니면 끊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서 고혈압 약을 끊습니다. 그 한 번 고혈압 약을 시작했기 때문에 평생 먹어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말인데,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고혈압 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좀 서론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그 동영상 강의를 몇 개를 올려서 거의 매일마다 하나씩 올릴 정도로 이제 초반에 그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카톡으로 몇 번 이제 연달아서 3일 만에 계속 나간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청취자분들 중에서 뭐 제 강의를 꼭 기다리시는 분도 몇 명 계시긴 하겠지만, 솔직히 꼭 그렇게 시간 있을 때 보면 되지 이렇게 많이 보내는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카카오톡을 보내려다가 안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환자분이 한 분 오셨는데 저한테 카카오톡을 좀 몇 번을 받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셔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15년 전에 굉장히 큰 스트로크를 맞으셨습니다. 혈압이 220에 120이 넘는 혈압을 가지고 계속 있으시다가 뇌출혈로 해가지고 쓰러지셔서 반신불구가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뇌출혈이 있었을 때는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완전히 움직이지도 못하다가 이제 회복을 좀 하셔서 말도 좀 스무스하게 말씀은 못 하시지만 어느 정도 의사 표현할 정도의 말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정상적인 걸음은 아직까지 10년이 넘게 지났는데 정상적으로 걷지는 못하시고요. 그 지팡이를 짚고 굉장히 힘들게 걸으시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혈압을 조절해야 되는 거를 자기가 그때 진짜 알았다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아니면 이런 일이 안 터졌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이런 교육에 대해서 중요성을 느껴서 이제 저한테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카카오톡이 연결되신 분이 저희 병원에 오셨던 분이나 저희 병원에 한 번도 안 오셨는데 저희 병원의 전화번호를 주소록에 넣으면 저희 카카오톡 친구 추천으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카카오톡이 다 그렇죠. 자기가 주소록에 있는 사람들 친구 뜨잖아요. 그렇게 저희 그 병원에 전화번호를 입력을 했을 때 카카오톡 친구로 뜨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친구 추천을 되신 분들을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냥 다른 용무 때문에 저희들 전화번호를 찍었는데 이렇게 메일은 아니겠지만 너무 자주 이런 강의 때문에 이렇게 링크가 가서 불편하시다 하면 거기다가 리스트에서 삭제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항상 삭제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해는 마시고요. 그렇게 삭제해달라고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솔직히 저희들 채널에 가입하는 방법도 모르시고, 그래서 저희 환자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강의 나올 때마다 카카오톡을 보내달라고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보내는 건데,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 분들은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젊으신 분들은 뭐 알아가지고 자기가 찾아가고 그러는데,
그런데 많은 경우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뭐 뇌졸중, 심근경색증 이런 만성 질환을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분들이 연세가 드신 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런 분들이 직접 찾아보시는데 조금 힘드시니까 저희들이 카카오톡을 계속 보내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전에 말이 길어졌는데요. 혹시라도 카카오톡 봤는데 좀 시끄럽고 불편하시다 그러면 지워달라고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벌써 서론 겸 이제 본론을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혈압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분처럼 굉장히 큰 뇌출혈이 혈압이 너무 조절이 안 되고 높아서 터진 이유입니다. 뭐 반문하시는 분들은 뭐 혈압약 먹는다고 뇌출혈 안 오냐? 예. 혈압약 드셔도 뇌출혈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에 의사들은 또 다른 하나의 사람으로서, 신이 아니잖아요. 신이 아니고 사람으로서 거기에 대한 지식을 좀 더 갖고 있는 전문가로서 이렇게 조절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드리는 거지, 그게 만병통치약이 될 수도 없고 100%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통계학상 아니면 찬스상 그렇게 했을 때 스트로크나 이런 심근경색증이 오는 거를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혈압약을 주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혈압약을 한번 시작을 하면 평생 먹어야 되냐,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잘못된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말이 나온 게 의사분들이 입에서 나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다른 뭐 보조품 파시는 그런 분들이 얘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나온 이유가 혈압이 오르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 한두 번 오르는, 뭐 1년만 오르는 게 아니라 대부분 계속 나이가 들면서 동맥경화증이 되고 그러면서 혈압이 오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동맥경화증이 심해지면 심해졌지 막힌 혈관이 뚫리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먹으면 계속 먹을 수 없게 된다는 말이 대부분 맞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혈압약을 하루에도 몇 분씩 끊는 사람이 매일마다 생깁니다. 왜냐? 제가 여기서 오시면 혈압약 때문에 스트로크 옵니다, 하트어택 생깁니다, 좀 겁을 많이 주거든요.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말씀을 해드린 거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듣고 앞으로 내가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짜게 안 먹고 운동하시고, 살찌신 분들은 살 빼고, 그리고 너무 스트레스 하시는 분들은 좀 스트레스 줄이는 일로 줄인다거나 마음을 좀 평온하게 가지신다거나 이렇게 하면 혈압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제일 쉬운 방법이 짜게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짜게만 안 드시면 솔직히 한 1-2주 만에, 2주 정도 만에 그 10mM, 10 정도 단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외식 많이 하셨던 분은 10ml 내려오실 수 있는 분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40에 80이었는데 외식 다 끊고 집에 있는 소금 하나도 안 먹고 굉장히 싱겁게 드셨다. 그럼 2주 후에 약을 안 먹었어도 130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40이 계속 되다가 제가 이제 혈압약을 시작을 하고 그 환자분이 혈압약까지 내가 먹어야 되겠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혈압약 드시면서 그 생각을 해서 이제 딱 줄이시면 혈압이 막 110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럼 이분은 제가 말한 그 조언을 듣고 생활 습관의 변화를 실천에 옮기셨기 때문에 그 약 하나로 130까지만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105까지 떨어졌다 하면 이분이 생활 습관이 바뀐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약을 제가 끊습니다. 끊으면 120, 130에 그냥 125 이렇게 쭉 가시는 분이 꽤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은 혈압약을 더 이상 안 먹어도 되죠.
그러다가 뭐 1년이 되고 6개월이 되고 해서 또 느슨해지면 다시 올라가면 드셔야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계속 잘 하셔서 뭐 5년 정도 지났더니 이제 연세가 드셔서 130이 또 140이 되면 그때 가서 약을 하나 드시게 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제일 처음부터 조절을 안 했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약을 2개 드실 가능성이 있었던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활 습관을 바꾸면, 그리고 체중 조절을 하고 하면 혈압약을 안 드셔도 되는 경우가 다분히 있습니다. 솔직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혈압약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인턴 때 혈압이 190에 110이었습니다. 특히 내과 뭐 중환자실 돌고 이럴 때는 190에 110, 하루 종일 24시간 뭐 재보면 항상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라이시노프릴 20mg을 그때 먹었습니다. 먹고 나서 이제 3년 차 되고 펠로 되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이제 어느 정도 경험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때에도 이제 혈압이 떨어져서 지금은 약을 안 먹고도 120대에 있습니다. 이렇게 제 환자분들도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저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공공연히 우리들이 다른 데 매스컴에 보면 뭐 혈압약 안 먹고 혈압약 조절한다, 다 맞는 말인데 그거를 정확하게 말을 해야지, 뭐 그러면서 뭐 비타민을 먹어라, 무슨 자기가 파는 보조품으로 이거 고친다, 그거는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어떤 보조품이 좀 도움을 줄 수는 있으나 제일 중요한 거는 식단 조절, 짜게 안 먹고 소량 소식하고, 그리고 살 빼는 거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의사들이 어떤 걸 치료를 할 때 통계상으로 이것보다 더 나으니까 이 방법을 택하는 거지, 이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고 이 방법이 100%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해서 내가 약을 하나 먹는다고 뭐 만병통치가 된 게 아니라, 이 약을 먹으면서 생활 습관도 바꾸고 이렇게 다 해야 된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좋은 임상 결과를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